28일 새벽 3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짓말 마. 이게 다 뭐야? 믿을 수가 없어. 데이비드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6살 아들 제이크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누구 전화야? 데이비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끌어안았죠. 제이크가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타미. 타미가 죽었어. 제이크. 안 돼. 안 돼. 6살 소년의 비명이 새벽을 찢었습니다. 엄마 그레이스가 뛰어왔습니다. 가족 셋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살 릴리도 깨어나 울었습니다. 7살 고아 소년 타미가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제이크는 아빠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내가 매주 가서 타미를 간호했잖아. 근데 왜 타미가 죽었어? 왜? 데이비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가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타미 같은 아이는 없어야 한다고. 6개월 후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제가 응원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챕터 1 토요일의 천사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마르티네즈입니다. 38세이고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제 옆에는 아름다운 아내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32세인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두 아이가 있어요. 6살 아들 제이크와 4살 딸 릴리입니다.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세인트마크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그레이스가 먼저 제안했죠. 여보, 아이들한테 나눔을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봉사활동 시작해봐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거겠지, 뭐.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세인트마크 고아원은 미니애폴리스 북쪽 외곽에 있었어요. 낡은 2층 벽돌 건물이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릴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고아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여기 사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단다. 제이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글쎄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 고아원 원장 헬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환영해요, 마르티네즈 가족분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1층 놀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5살부터 12살까지 다양했죠. 그 순간 제이크가 제 손을 놓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한 소년이 혼자 앉아 레고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른 체구의 갈색 머리, 파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회색 후드티가 너무 커 보였어요. 제이크가 그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 만들고 있어?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로켓. 화성 가는 로켓. 제이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우주 좋아해. 같이 만들어도 돼. 소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응. 나는 톰이야. 너는? 제이크. 제이크 마르티네즈 킴이야.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레이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 톰이래요. 7살인데 3년 전에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친척이 없어서 여기 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토미를 바라봤습니다. 2시간 동안 제이크와 토미는 레고로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릴리도 합류해서 우주인 인형을 만들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방을 채웠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제이크가 토미에게 말했어요. 나 다음 주에도 올게. 또 같이 놀자. 토미가 물었습니다. 진짜? 약속이야?
제이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응, 약속. 매주 토요일 올게. 두 소년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제이크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톰이 엄마 아빠 없대. 너무 슬프지 않아? 저는 백미러로 아들을 봤어요. 그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가줘야지.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매주 갈 거야. 톰이 친구니까. 그날 밤 저는 그레이스에게 말했어요. 당신 제안이 옳았어. 우리 매주 가자. 정말로. 그레이스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렇게 우리 가족의 토요일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9월, 10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우리는 세인트마크 고아원에 있었어요. 제이크와 토미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됐죠. 함께 레고를 만들고 책을 읽고 축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겨울이 모든 걸 앗아갈 거라는 걸요. 11월이 되자 미네소타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영하 5도, 그 다음 주엔 영하 10도. 11월 셋째 주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 고아원에 갔습니다. 제이크가 절대 빠지지 않으려 했거든요. 11월 25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죠. 릴리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추워. 고아원 애들은 안 추워? 저는 대답했어요. 고아원에는 난방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대답은 틀렸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하긴 한데 뭔가 불편했습니다. 1층 놀이방으로 들어갔죠. 천장 근처는 후끈했지만 바닥은 차갑더군요. 저는 건축 엔지니어니까 바로 알았습니다. 중앙난방 시스템 문제였어요. 토미가 제이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이크, 오늘 뭐 할 거야? 그런데 토미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토미 감기 걸렸어? 토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간지러워. 하지만 놀이방을 둘러보니 다른 아이들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코를 훌쩍이거나 기침을 했어요. 저는 원장 헬렌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아이들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난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헬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마르티네즈 씨. 중앙난방이 오래돼서 바닥까지 열이 안 내려가요. 수리하려면 3만 달러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만 달러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헬렌이 대답했어요. 아이들한테 두꺼운 옷 입히고 담요 덮어줘요. 겨울마다 이래요. 감기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고아원 건물을 살폈습니다. 엔지니어 본능이 발동한 거죠. 벽의 단열재, 창문 틈새, 난방 송풍구 위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거였습니다. 50년이 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레이스에게 말했어요. 여보, 고아원 난방 시스템이 엉망이야. 천장만 뜨겁고 바닥은 얼음장이야. 그레이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추운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실도 마찬가지야. 그레이스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온돌? 그게 뭔데? 그레이스가 설명했습니다. 바닥 난방이요. 바닥 자체가 따뜻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고아원에 있었는데 그게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바닥 난방? 그게 가능해? 그레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썼대요. 제가 4살부터 8살까지 서울 고아원에 있었는데 겨울에도 따뜻했어요. 바닥에 앉아도 안 추웠거든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럼 세인트마크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그레이스가 말했어요. 글쎄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월이 되자 날씨는 더 추워졌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어요. 고아원 상황도 악화됐죠. 12월 둘째 주 토요일 놀이방에 가보니 아이 절반이 없었습니다. 제이크가 헬렌에게 물었어요. 원장님, 다른 애들은 어디 갔어요? 헬렌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어. 병원 가야 하는데 보험이 없는 애들이 많아서. 제이크가 물었어요. 토미는요? 헬렌이 2층을 가리켰습니다. 토미도 침대에 있어. 감기가 심해져서. 제이크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2층 침실에는 침대 10개가 있었습니다. 토미는 구석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담요를 목까지 덮고 있었죠. 제이크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토미, 괜찮아? 토미가 눈을 떴어요. 제이크, 왔구나. 그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토미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있었죠. 원장님, 토미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내일 데려갈게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응급실밖에 없거든요. 응급실 가면 $500예요. $500. 한국 돈으로 65만 원. 고아원에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미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레이스도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토미 걱정돼요. 저는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내일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병원비 우리가 낼게.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요. 2024년 1월은 기록적인 한파였습니다. 미네소타 역사상 가장 추운 1월이었죠. 영하 30도가 2주간 계속됐어요. 고아원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1월 20일 토요일, 우리가 고아원에 갔을 때 토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걸을 힘도 없었던 겁니다. 제이크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토미, 왜 휠체어 타고 있어? 토미가 힘없이 웃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토미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랬어요.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들썩였죠. 저는 즉시 헬렌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토미 당장 병원 가야 해요. 폐렴 같아요. 헬렌도 알고 있었어요. 내일 데려갈 거예요. 주말엔 응급실밖에 없어서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지금 가야 해요. 제가 태워갈게요. 우리는 토미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레이스가 뒷좌석에서 토미를 안았어요. 제이크와 릴리는 집에 헬렌이 봐주기로 했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20분 거리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토미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의사가 급히 진찰했습니다. 중증 폐렴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82%예요.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위험한 건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토미는 그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았어요. 저와 그레이스는 밤새 병원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토미가 눈을 떴어요. 저는 침대 옆에 다가갔습니다. 토미, 괜찮아? 토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이크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손을 잡았어요. 직접 말해. 곧 나을 거야. 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알아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새벽 3시, 저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안정됐다고 해서요. 침대에 누워 겨우 잠들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토미가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레이스가 벌떡 일어나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었죠. 옆방에서 자던 제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누구 전화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이크의 순수한 눈. 아직 세상의 잔인함을 모르는 눈. 제이크. 토미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제이크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토미. 토미가 죽었어. 안 돼. 안 돼. 6살 아들의 비명이 새벽을 찢었습니다. 그레이스가 뛰어왔어요. 우리 셋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살 릴리도 깨어나서 울었죠. 무슨 일인지 모르면서도. 제이크가 제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나 매주 갔잖아. 왜 톰이 죽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이크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 약속했잖아. 매주 온다고. 근데 왜 죽었어? 저는 그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저는 무력했어요. 1월 31일, 토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참석자는 20명도 안 됐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직원들, 그리고 우리 가족. 토미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니. 관 앞에 토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제이크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제이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심했어. 토미 같은 애가 다시는 없게 할 거야.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6살 아이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 그렇게 하자. 그날, 우리 가족은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챕터 4 6살 소년의 선언. 장례식 다음 날 2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제이크가 식탁에 앉아 뭔가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뭐 그리고 있어, 아들? 제이크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토미를 위한 따뜻한 바닥 프로젝트.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이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빠, 엄마가 말했잖아. 한국에는 온돌이 있다고. 바닥이 따뜻한 거. 우리 그거 고아원에 만들어주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레이스가 다가와 앉았어요. 제이크야,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우리 모으면 되잖아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모으는데? 제이크가 종이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레모네이드 1달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레모네이드 팔 거예요. 우리 집 앞에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아, 지금 2월이야. 영하 20도야. 누가 레모네이드를 사? 제이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빠도 안 도와줄 거예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도와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그날 오후 우리는 레모네이드 갑판대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상자에 천을 깔고 큰 주전자를 올려놓았어요. 제이크가 직접 쓴 팻말을 세웠습니다. 레모네이드 1달러. 토미를 위한 따뜻한 바닥. 2월 3일 토요일 첫 장사날이었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22도. 제이크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장갑을 끼고 밖에 나갔어요. 저도 옆에서 지켰습니다. 첫 1시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이크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들어가자. 너무 추워. 제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2시간째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옆집 아저씨였어요. 이름은 톰이었죠. 레모네이드 하나 주겠니? 제이크가 얼어붙은 손으로 컵에 레모네이드를 따랐습니다. 1달러예요. 톰 아저씨가 마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완전히 얼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네. 그리고 $5를 주고 갔습니다. 거스름 돈은 됐어. 제이크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5 벌었어. 저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잘했어, 아들. 그날 4시간 동안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모두 동네 아는 사람들. 수익은 $8. 레모네이드 원가 $5를 빼면 $3였죠. 집에 들어와 제이크가 $3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었어요. 2월 3일. 수익 $3. 목표까지 앞으로 $49,997.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이크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했대요. 제이크는 반 친구들 앞에서 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 레모네이드 팔아서 고아원에 온돌 만들어줄 거야. 도와줄래? 그날 집에 돌아온 제이크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놀렸어? 제이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친구들이 도와준대. 토요일에 같이 팔자고.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레이스도 눈물을 흘렸어요. 2월 10일 토요일 제이크 반 친구 5명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모두 두꺼운 옷을 입고 왔어요. 아이들은 가판대 앞에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죠. 레모네이드 사주세요.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날 손님은 20명이었습니다. 수익은 $35. 원가를 빼면 $25 순수익이었어요.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제이크가 공책에 적었습니다. 2월 10일. 수익 $25. 목표까지 $49,972. 그리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들. 우리 반드시 해낼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50,000. 한국 돈으로 6,500만 원. 레모네이드로 어떻게 모으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6살 아들의 순수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요. 제이크가 레모네이드를 파는 동안 저는 다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온돌 연구였죠. 2월 중순부터 저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을 공부했어요. 인터넷에서 논문을 찾고 유튜브에서 시공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어는 몰랐지만 번역기를 돌렸죠. 온돌의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바닥 밑에 온수 배관을 깔고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복사열로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천장만 뜨거운 미국 중앙난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건물 구조는 한국과 달랐어요. 한국은 콘크리트 바닥이지만 미국은 나무 바닥. 온수 배관을 어떻게 설치하지? 3월 한 달 동안 저는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미국식 온돌. 나무 바닥 위에 설치 가능한 얇은 배관 시스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상사가 불렀습니다. 데이빗, 요즘 무슨 일 있어?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프로젝트 때문에. 상사가 물었어요. 무슨 프로젝트? 저는 온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빗, 그건 낭비야. 검증도 안 된 외국 기술을 왜 여기서 써? 시간 낭비하지 말고 회사 일이나 제대로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월 말, 드디어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80페이지짜리 공학 보고서였어요. 재료 목록, 시공 방법, 예상 비용까지 다 있었죠. 예상 비용은 $52,000였습니다. 이제 시공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미니애폴리스의 난방 시공사들에게 전화했어요. 첫 번째 회사, 컴포트 히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아원에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싶은데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바닥 난방이요? 그게 뭔데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이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미국에서 안 해요. 수익이 안 나거든요. 중앙난방이 훨씬 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 회사, 워머홈즈.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수익이 문제야? 고아원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니까요. 4월 초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시공하면 되잖아요. 저는 점심시간에 동료 5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안이 있어요. 주말에 고아원 온돌 공사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무료 봉사로.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온돌이 뭔데? 저는 설명했어요. 바닥 난방이요. 작년에 고아원에서 아이가 폐렴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저었어요. 데이빗, 미안한데 주말은 가족이랑 보내야 해. 우리도 애들 있잖아.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검증도 안 된 거잖아. 우리가 실수하면 책임 누가 져?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레이스에게 말했어요. 안 돼. 다들 안 도와줘. 그레이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4월 15일, 저는 고아원 이사장에게 전화했어요. 온돌 설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이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5월에 있으니 그때 발표하세요. 5월 7일, 저는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12명의 이사진 앞에 섰어요. 제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에너지 효율이 40% 높습니다. 아이들 건강에도 좋아요. 한국에서는 이사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미국에서 검증된 기술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수백 년. 이사장이 다시 잘랐어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 검증된 시스템만 씁니다. 저는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3명이 죽었어요. 이사 1명이 말했습니다. 그건 유감이지만 검증 안 된 기술로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저는 주차장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렸어요.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토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5월 중순, 제이크의 레모네이드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손님도 늘었어요. 하지만 5월 20일까지 모은 돈은 $82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이크가 공책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82면 $50,000까지 얼마나 걸려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속도면 약 25년. 제이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5년? 그럼 나 31살이잖아.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아,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밤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이크 이야기를 지역 뉴스에 보내보는 게 어때요? 사람들이 감동하면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5월 22일, 저는 지역 방송국 KAR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6살 아들이 레모네이드를 팔아 고아원에 온돌을 설치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5월 28일, KAR이 기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제이크의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촬영하고 인터뷰했어요. 제이크야, 왜 이걸 시작했니? 제이크가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 토미가 추워서 죽었어요. 다른 애들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모았어? 제이크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82요.
기자가 놀랐습니다. 목표가 5만 달러인데 82달러?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계속할 거예요. 6월 3일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저녁 6시 지역 뉴스 메인이었어요. 6살 소년의 레모네이드 기적 프로젝트. 제이크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9시 제 이메일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20통, 50통, 100통. 모두 기부 의사였습니다. 20달러 기부하고 싶어요. 50달러 보낼게요. 100달러 도와드릴게요. 점심시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계좌에 입금이 엄청 많은데요.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요? 직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3,200달러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날 저녁 제이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3,200달러가 모였어. 제이크가 소리쳤어요. 정말요? 우와. 그리고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다음 주 기부는 계속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돈을 보냈어요. 1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6월 10일 총액은 8,500달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5만 달러까지는 4만 달러가 더 필요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6월 15일 저는 미네소타 대학교 공학부에 전화했습니다.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 받았어요.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이었죠. 저는 온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온돌이요?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는데. 좋은 시스템이죠. 설계도 좀 보내주시겠어요? 저는 즉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틀 후 김 교수님이 전화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설계가 탁월해요. 제가 검증 보고서 써드릴게요. 무료로요. 그리고 학생들이랑 시공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교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대학도 이런 프로젝트 필요해요. 7월 한 달 동안 김 교수님 연구팀이 제 설계를 검증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테스트, 안전성 검사, 시뮬레이션. 모든 게 통과했어요. 7월 28일 100페이지짜리 공식 검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동안 기부금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동전 모으기를 했습니다. 기업들도 참여했어요. 7월 30일 제이크가 마지막 레모네이드를 팔았습니다. 그날 한 부부가 와서 컵을 샀어요. 그리고 100달러를 줬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당신 아들 정말 대단해요. 제이크가 집에 와서 돈을 세었습니다. 레모네이드 총 판매 잔수는 351잔. 총 수익은 87달러였어요. 제이크가 공책에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내목 87달러. 8월 10일 저는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총액 5만 3천 달러. 목표를 넘었습니다. 저는 제이크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우리 해냈어. 5만 달러 다 모았어. 제이크가 뛰어왔어요. 정말요? 이제 토미 친구들 안 추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고아원 이사회를 설득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오전 10시. 세인트 마크 고아원 이사회 회의실. 저는 제이크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12명의 이사진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앉으시죠. 하지만 제이크가 말했어요. 저는 서 있을래요. 이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야, 앉아도 돼. 제이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서서 말할래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이크의 눈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옆에 섰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온돌 설치 제안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100페이지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여기 미네소타 대학교 공학부 검증 보고서입니다. 이사 한 명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넘기더니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5만 2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미 5만 3천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사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 돈을 모았죠? 제이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모았어요. 이사장이 6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레모네이드 팔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토미가 죽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토미. 그래, 안타까운 일이었지. 하지만 얘야, 온돌이라는 건 미국에서 검증되지 않았어.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검증됐어요. 저기 보고서에 있어요. 대학교에서 확인했대요. 이사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학 실험실이랑 실제는 달라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요? 지금 중앙난방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3명이 죽었어요. 올해도 겨울 오면 또 죽을 거예요. 이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진정하세요. 우리도 아이들 걱정해요. 하지만 검증 안 된 기술로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만약 온돌이 고장나면, 화재라도 나면,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안전성 테스트 결과 있습니다. 화재 위험 제로, 온도 조절 자동화, 미국 전기 규정 통과. 뭐가 더 필요하세요? 나이 많은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솔직히 말하죠. 우리는 한국 기술을 신뢰하기 어려워요. 미국 중앙난방이 표준이에요. 왜 그걸 바꿔야 하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신뢰 못해요? 한국 영아 사망률이 미국의 3분의 1인 거 아세요? 온돌 때문이에요. 그 이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건 다른 요인도 있겠죠. 제이크가 갑자기 배낭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달러 지폐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뭐니?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에요. 87달러. 레모네이드 351잔 팔았어요. 영하 20도에서 토요일마다 4개월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이크가 계속 말했어요. 토미는 제 친구였어요. 같이 레고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만났어요. 근데 죽었어요. 너무 추워서. 한 여자 이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이크가 그 이사를 쳐다봤어요. 이제 또 추워질 거예요. 겨울 오면 또 애들 아플 거예요. 제발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때 그레이스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아였어요. 8살에 미국에 입양됐죠. 이사들이 그레이스를 쳐다봤습니다. 그레이스가 계속 말했어요. 4살부터 8살까지 서울 고아원에 살았어요. 겨울에도 따뜻했어요. 온돌이 있었거든요. 단 한 번도 폐렴 걸린 적 없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겨울에 아이들이 죽는 거. 여자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온돌 설치하면 정말 폐렴이 줄어들까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통계예요. 인구 5천만 중 고아원 폐렴 사망 연간 2명. 인구 500만 중 23명. 10배 차이예요. 이사장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10초가 흘렀습니다. 제일 긴 10초였어요. 여자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젊은 이사 2명. 4번째, 5번째.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이 선언했습니다. 7대5. 승인됩니다.
제이크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우리 이겼어.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레이스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이뤄냈어요. 2024년 9월 15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교수님과 대학생 20명이 왔어요. 저도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제이크는 매일 학교 끝나고 달려왔죠. 첫날 고아원 1층 바닥을 열었습니다. 나무 마루판 아래 오래된 콘크리트가 드러났어요.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단열재 깔고 배관 설치하면 됩니다. 2주면 끝나요. 제이크는 작은 망치를 들고 돕겠다고 했어요. 대학생들이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제이크는 진짜로 못을 박았어요. 삐뚤삐뚤했지만 누구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배관 설치가 끝났습니다. 가느다란 파이프들이 바닥 전체에 깔렸어요. 뜨거운 물이 흐를 파이프였죠. 김 교수님이 보일러를 연결했습니다. 고효율 보일러였어요. 기존 중앙난방보다 에너지를 40% 덜 쓴다고 했습니다. 9월 28일 바닥 마감이 완료됐습니다. 새 나무 마루가 깔렸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죠. 9월 30일 시운전 날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놀이방에 모였어요. 20명의 아이들. 제이크가 온도 조절기 앞에 섰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자, 제이크가 켤 거야. 준비됐니? 제이크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보일러가 웅 소리를 냈어요. 뜨거운 물이 배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바닥이 따뜻해. 다른 아이들도 바닥에 손을 댔어요. 정말이다. 뜨거워. 아이들이 바닥에 누웠습니다. 와, 좋다. 원장 헬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고아원 일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제 아들 덕분이에요. 11월 미네소타에 첫 한파가 왔습니다. 영하 15도. 작년 같으면 아이들이 기침하기 시작할 때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놀이방은 따뜻했습니다. 침실도 따뜻했죠. 아이들은 얇은 잠옷만 입고 잤어요. 12월 본격적인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장 헬렌이 전화했어요. 마르티네즈 씨, 믿기지 않아요. 한 명도 안 아파요. 12월 말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인트 마크 고아원 호흡기 질환 발생 70% 감소. 폐렴 사망 0명. 병원비 지출 80% 감소. 2025년 1월 15일 CNN이 취재를 왔습니다. 전국 뉴스였어요. 6살 소년과 한국 기술이 만든 기적. 제이크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토미를 위해서 시작했어요. 이제 토미 친구들은 안 추워요. 그 방송 이후 미국 전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고아원 원장들이었어요. 우리 고아원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2월,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어메리칸 온돌 파운데이션을 설립했어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김 교수님이 기술 고문이 되어주셨죠. 3월, 두 번째 고아원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시카고였어요. 4월에는 디트로이트. 5월에는 뉴욕. 기부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도왔어요. 6월 1일, 저는 제이크와 함께 토미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섰죠. 제이크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토미, 나야. 제이크, 우리 해냈어. 너 기억해? 내가 약속했잖아. 매주 토요일 온다고. 못 지켰어. 미안해. 근데 다른 약속은 지켰어. 내 친구들 이제 안 추워. 150개 고아원의 따뜻한 바닥 만들었어. 아무도 안 죽었어. 제이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어요. 제이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토미,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6월 바람. 마치 토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제이크. 잘했어.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2년이 지났죠. 어메리칸 온돌 파운데이션은 미국 전역 217개 고아원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겨울, 그 고아원에서 폐렴 사망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제이크는 이제 8살입니다. 여전히 매주 토요일 고아원에 가요. 세인트 마크 고아원. 새로운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어제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아빠, 톰이 자랑스러워할까?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아들. 토미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6살 아이의 순수함과 87달러가 세상을 바꿨어요. 톰이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 이제 편히 쉬어.